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전 앞에 무리나 강좌 중에서 한국 근대 무리나의 동향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현대 한국 무리나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대라는 것은 대략 봐서 조선시대 말기부터 대체로 6.25 사변 이전 일제시대 이때까지 이래 대체로 설정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현대 기점은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로부터 1950년 기준을 해서 20세기 후반을 기준으로 해서 현대라고 이래 붙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950년대를 전후한 현재 이래까지 우리나라의 무리나의 동향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1950년은 6.25 사변이 기점이죠. 그 앞에 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을 맞으면서 여기부터 현대가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되고, 큰 기준으로 보면 50년 기준으로 해서 갈라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 시점은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치하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큰 변화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전통 관료 사회에서 거쳐서 일제의 통치를 거치면서 50년대 이후는 서양,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미술 구조나 문화가 중심되는 그런 시기로 크게 성격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해방을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뭐냐면은 서양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미술과 교육이 체제가 들어옴으로 해서 여기에서 크게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말하자면 관학이죠. 관학. 국가적 체제에서 하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관학 체제와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주도되는 교육, 크게 이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관학은 대학인데 대학은 경성제국대학, 지금 서울대죠.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으로 그대로 수용이 되면서 이 속에서 미술대학이 들어가는데, 미술대학 안에는 서양에 있던 각종 여러가지 미술 분야가 있었지만은 특히 이 서예가 서양에서는 없었죠. 서예가 서양에는 없었고, 그리고 미술대학과 인문대학에서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영어가 굉장히 들어오면서 가장 인기가 있는 영어가 수용이 되면서 가장 주된 학문이었던 한문이 쇠락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문대학에서 영어가 한문보다도 우세에 있고, 한문은 이 사이 틈새에서 한글이 점점 자리를 조금씩 확보해 들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술대학에서는 서예학과가 생기지 아니하고 서양화가 제일 먼저 생기는 이런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좀 상당히 한 20년 뒤에 동양학과가 늦게 생기고, 또 한 20년 30년 뒤에 서예학과가 생기는 이러한 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죠. 이쪽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게 된 거죠. 그거는 서양 미술 구조에다가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인문대학에서는 국어와 한문과 영어가 있는데, 전통사에서는 한문이 1이고 한글이 2이고 영어는 없었는데,
이것도 거꾸로 돼서 영어가 1번이고 한글이 2가 점점 많아지고 한문은 밑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왜 보면은 반역사적인 반문화적인 그런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나간 것이 하나의 참 아이러니컬한 내용이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동양학과가 만들어지는데 이 동양학과에서의 전체적인 추세상을 보면은 전통 사회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었던 산수화, 그죠? 이른바 문인화죠. 문인 산수화가 밀려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문인화라는 것은 이러한 한문과 서예가 받쳐져야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해방 이후에는 서예와 한문이 제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쇠락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문인화와 이 산수화는 쇠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화라는 것은 전통 문인 산수화보다는 인물화를 중심으로 동양회화가 발달이 되고 이 사실 이 문인화라는 것은 동양의 추상미술 아니겠습니까? 추상미술인데 동양적 추상미술인 문인화는 성격이 떨어지는 대신에 서양적인 추상화, 서양적인 추상화가 대두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통사회의 여러 가지가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서울 대학이 생기면서 특히 최초의 대학이 됐던 서울대학이 이러한 추세로 나감으로 해서 전통 문인화와 산수화는 급격히 쇠락하는 길을 맞이하게 되는 비운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그 속에는 이러한 구조적인 세부적인 요소가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죠. 서예를 수용하지 않은 점 이것이 그리고 인문대학에서 한문이 또 밑으로 영어의 뒤에 서게 됨으로 해서 시서화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문인화의 세계가 형성되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 문인화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참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국가 주도의 학교를 중심으로 한 관학파가 이러한 추세로 나아가는 데 비해 사회는 어떻느냐? 사회에 있어서는 대학교 말고 전통 관료 사회에서 이루어져 오던 이른바 관학에 비한 어떤 보면 제야라고도 할 수 있고 제야파라고도 할 수 있고 전통주의적인 그런 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제야는 뭐를 중심으로 하느냐? 조선시대 1920년대부터 있었던 선전이 일제가 망하고 난 뒤에 이것을 1949년에 요 서울대학은 46년입니다. 1946년 해방 바로 이듬해 해됐고 이 선전을 중심으로 한 공모전은 1940년부터 선전이 이른바 국전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국전이 새로 생겨나게 되면서 사회에서는 국전을 중심으로 해서 실기 중심의 그러한 공모전을 중심으로 사회교육이 형성됩니다. 이 국전을 보면은 국전에서는 동양화 분야가 있고 동양화 그 다음에 서예 분야가 있어요. 서예는 한자, 한글이 있고 사군자 여기가 있죠. 이 동양화에서는 이 국전을 중심으로 한 동양화의 분야를 보면 대체로 이 인물화와 요 이야기했죠. 인물화와 추상화가 대학 교육에서 중심이 된 인물화와 추상화가 대두되는가 하면은 전통사에서 이루어진 산수화가 제야파에서 명맥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산수화. 그래서 관학에서 산수화를 가르치지 않는 건 아닌데 주된 영역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차차 그 산수화의 명맥이 제야파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교육위에서 산수화가 수용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인화에서 다루는 글씨나 사군자 이런
영역이 이렇게 서예 분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예 이 국전에서는 서예 실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예 사군자 산수화가 분야를 달리하면서 실기 중심으로 거의 뭐 분열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통합으로 돼야 됐었는데 분리가 산수화와 서예와 사군자가 통합에서 분리가 되면서 또 주도 세력이 아니고 민간 교육의 제야 교육에서 분할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문인화의 그 요소인 시서화 일치의 이 문인화의 전통 회화에 있어서의 주된 영역이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대학과 제야사에서 국정과 대학이라는 이 두 개의 구조적인 구조 아래서 이렇게 분리가 됨으로 해서 문인화가 결정적인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는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책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정책 안에는 문교 정책이 따르게 되겠죠. 문교 정책 안에 미술과 인문교육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양 지향적인 정책, 그죠? 문교 어떤 서양적 문교 정책에다가 그것을 우리가 수용함으로 해서 인문학이 한문이 인문학으로 가면서 분리가 되어버렸고 미술하고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미술 속에서도 이게 전통 미술이 수용이 된 것이 아니고 외래 미술이 서양의 미술 구조가 먼저 들어오고 전통 미술이 뒤에 들어오면서 분할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전통적인 미술 구조에서 가장 중요시 다루어지고 주된 명맥을 이루어왔던 문인화가 실제적인 쇠락이 되었다. 그래서 사회적인 교육을 통해서 국정을 중심으로 해서 문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는 있습니다. 뭐 매난국죽 사군자를 중심으로 해서 10군자에 이르기까지 해서 부분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문인화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은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문학적인 한문이나 한글에 대한 한문학적인 그러한 문학적인 것이 뭐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국어 시간에서 다루어지지만은 좀 미술과는 거리가 먼 교육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회화도 전통 회화 중심이 아니고 서양 미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시서화 교육이 서예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전통 문인화가 어떻게 보면 단절이 된 거죠. 형식만 남아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제대로 된 근본적인 문인화는 조금 현재의 교육 제도와 사회 구조상에서는 바람직하게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는 사람은 아직 많이 있는데 서양하는 사람도 많고요. 문인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그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서화가 일치된 이 전통 사회에서 융합적인 이러한 문학과 미술의 복합체가 이것이 분리가 되면서 시인은 시인대로 화가는 화가대로 서예가는 서예가대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따로따로 떨어지게 된 것이 굉장히 하나의 특징적인 사실이고 그것이 융합이 돼야 된다는 것이 문인화에서 볼 때 하나의 문제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지금 조선시대가 막을 내린 지 한 10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표적인 영역으로 이루어져 왔던 문인화를 보다 바람직하게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교 정책 이런 것이
사실 주도가 돼야 되고 개인이 아무리 해도 이런 학교 교육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분리가 되었던 한자, 문학교육, 국어교육과 미술, 또 등한시 되어 왔던 미술교육, 이것을 조금 통합적으로 외래 문화적인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다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교육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통사회에서는 시서와 교육이 교육의 거의 3분의 1씩을 차지했는데 요사이는 보면 어떻습니까? 국영수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어교육도 뭐 사실 국영수가 아니고 영국수 이래 되겠죠. 국어 시간보다도 영어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교육도 제대로 안 됐고 영어는 아무리 해도 말 잘 못하고 뭐 이렇죠. 하여튼 국어, 영어, 수학 교육의 중심으로 된 이 현실정이 시서와 교육을 중심으로 했던 전통사회에 이거하고 대별이 됐을 때 상당히 각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통사회에 있었던 이런 문인화가 바람직하게 발전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앞으로 우리나라 문교 교육이 어떻게 날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뭐 이러한 지난 1세기간에 흘러왔던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과 제도에서 생겨난 현상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문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대학교육, 특히 서울대에서 초기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서울대를 졸업한 후학들이 전국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서예 교육의 부재, 인문대학에 있어서 국문학과 한문학에 대한 조금 무관심함, 그렇고 국전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이어져 온 전통 동양화와 서예의 어떤 이론 부재의 단순한 맹목적인 실기 위주의 그러한 역사가 지금 거의 100년을 온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조금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다 보면서 각 분야는 물론 통합적인 문인화를 어떻게 앞으로 재구성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강좌를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문인하시는 분 그리고 서예하시는 분들 조금 더 역사적인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